비판 사건 리뷰부터 로펌 생활 비하인드까지 여자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오수재 리얼 리뷰. 오늘 오프닝에서는 제가 쓴소리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작진 여러분들 귀 좀 막아주실래요? 아니, 우리가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등으로 얼마나 법정 드라물, 장르물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김하연 변호사 간단히 모르고 나왔는데요? 뜬금없는 러브라인, 말도 안 되는 사건 진행하며 이런 것들에 시청자들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났고 실제로 시청률도 좀 떨어졌죠.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9화, 10화 주말 중에 진행됐는데 바닷가가 다 했다. 저는 캠핑카 PPL 보는 줄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출발한 다음에 그냥 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가고 바닷가로 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항상 우리 처음에 만나면은 하연 변호사도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언니 몇 시까지 나가야 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호사들은 사실 재판이 있고 다음 스케줄이 있고 상담 예약이 있어서 그날 그 일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직업병상 저거 오수재님 저거 다음날 스케줄 있으면 어떡하나 지금 빵꾸 날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바닷가로 갔잖아. 납치 및 감금죄죠. 한 번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여기가 어디야 했을 때 그 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야 바다에 왔네 이런 표정이잖아.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캐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집에 가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아니야 나는 너와 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말해야만 해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막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가자고 아니면 했는데. 아니다. 아니 노는 노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해 왜 지금 오수재 변호사가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봉도 높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호텔로 갈 수도 있고요. 요새 뭐 에어비앤비도 잘 돼 있고 단기 임대를 할 수 있고 갑자기 제자 집에 들어간다는 설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여기가 따뜻해서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이해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오수재라는 캐릭터가 연봉도 높고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세고 화려한 인물이지만 사실 내면은 굉장히 텅 비었다. 외롭고 결핍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구나. 어디서라도 이렇게 온기를 느끼고 싶은 되게 안 된 캐릭터다. 제가 저번 화에 대체 최태국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맞아. 거냐 그냥 했더니 생각보다 소박하더라고요. 의원 내각제 총리가 되고 싶다는 건데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는 굉장히 다르죠. 엄청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짱이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짱인 거죠. 고작 하고 싶은 게 뭐 대통령 비슷한 거였다. 뭐야 최태국이야 막 생각보다 소박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태국 회장의 둘째 아들 윤상이 TK 로펌 인턴으로 들어가서 오수재 변호사 밑에서 인턴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로스쿨에서 우리 인턴 어떤가요? 치열하죠. 장난 아니죠. 로펌 인턴을 가냐 마냐. 미국 로스쿨에도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어디로 인턴 가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대형 로펌 인턴을 가야 미리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고. 그게 포인트죠. 그 인턴을 가서 인턴십 중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2학년 여름방학 때 보통 인턴을 맞아요.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채용되는 이제 동기들은 2학년 여름 인턴십 때 채용이 결정되고 뭘 보고 뽑냐? 그래서 결국 1학년 성적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 누구의 딸이다 아들이다 라는 거는 굉장한 그 사람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쉽게 가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대학 로펌 인턴들 나가보면 누구 아들 뭐 이런 티오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라고 믿고 싶네요. 우리 채용 루트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성적 좋은 애들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이쪽 인적 자원을 가진 애들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티오가 나눠져 있는 게 맞겠네요. 인턴십은 사실 우리가 로스쿨 다니는 동안 총 4군데를 다녀와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런 대형 로펌 인턴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정말 성적이 좋은 저희같이 뭐 소위 말해 서울의 대형 로스쿨이다라고 하는 데서도 거의 상위 20% 안에 들어야 겨우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도 또 엄청 잘해야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 같이 겨울에 인턴했어요? 인턴에서 알게 된 사이. 진짜? 맞아. 태평양 거의 둘이서 같이 앞뒤에 앉았나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말 타고 처음 인사하게 됐죠. 저는 제가 사진도 기억에 있어. 남는 게 제가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결혼을 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인턴 출근을 했어요. 근데 방금 아까 힘들었다고 했잖아. 로스쿨 인턴 힘들다. 뭐 밤새 과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진짜 힘든데 저는 그 분위기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쟁 분위기. 이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연수를 가는 이런 채용 과정이 있잖아요. 2주 내지는 3주 동안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리크루팅 담당 변호사들이 계속 평가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하고 막 분위기가 살벌하죠. 맞아요. 그 뭔지 알지? 막 2주가 정말 짧잖아요.
아 그럼 생각해보니까 다시 못 돌아가겠다. 지금이 좋아요. 너무 좋다. 지금 대표 변호사 하는 지금이 좋네. 지금이 좋아요. 오수재 변호사가 공찬네 집에 들어가니까 송미림 변호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막 캐리어를 갖다 주잖아요. 비서예요? 드라마 전반적으로 송미림이 오수재 변호사를 보필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의 관계가 어떤가요? 저는 되게 제 어쏘 생활 중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대법관 출신의 대표 변호사님이랑 같이 어디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드렸더니 대표 변호사님이 김 변호사는 나랑 똑같이 동등한 변호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도 변호사고 나도 변호사고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 관계일 뿐인데 다만 내가 자네보다 경력이 더 많으니 업무적으로는 약간 더 지도를 해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지 알죠? 막 샹투스도 나오고 막 감동. 너무 감동이다. 충성심. 네, 충성심. 고도의 전략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치. 이제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 이래놓고서 우리 또 이제 오반 없어서 세탁물 가져와. 막. 어린이집. 좋네. 근데 또 어쏘들은 엄청 혼납니다. 그러니까 막 맨날 울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울고 술 먹고 이런 거는 뭐 다반사다. 9화에 갑자기 뜬금없는 스킨십이 나오죠. 제작진의 의도는 이제 철권을 할 때 공찬이 이렇게 뒤에서 손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이 어머 스킨십 했어? 이렇게 하길 바랬을 것 같은데 요새 근데 시청자들 그렇게 생각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벽치기 키스 한번 나와봐 난리 그러니까 나. 난리 나죠. 굉장히 불편했다. 일단 근데 거기서 또 우수재가 약간 또 캐붕돼가지고 나 이렇게 깜짝 왜 놀래요. 너무 이상해. 우리가 아는 우수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 철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로스쿨 동기 언니 중에 진짜 지금 검사하거든요. 철권 국내 아, 진짜요? 탑3가 있어요. 뭐야? 진짜로. 진짜 철권 멋지다. 잘하는. 응, 멋지다. 그래서 멋지다. 철권 이거는 실제로도 로스쿨에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막 저기 지방으로 철권 대회 갔다 오고 로스쿨 다니면서 그리고 그거 하나 또 인상 깊었어요. 야망가들 후임방이 있는데 이경영 배우님이 이제 USB 갖고 와라 내 앞에서 부셔라 그래갖고 막 확 깨버리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 복사본이 없겠어요. 아니 컴퓨터에 없겠어요. 단순하죠. 저번부터 계속 전 USB에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USB 헤이터. 그 이경영 배우 또경영님이 90화에서 저는 열연을 펼치셨던 것 같아요. 방구씬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수건설에서 대형 참사가 그치,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현수건설의 대표가 이경영 씨였다면 지금 그렇게 한가로이 누워서 술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핫하죠. 네,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경영 책임자가 결국엔 책임을 지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징역이 1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형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법 때문에 사내변 업계 난리가 났어요. 회사마다 이거 담당자를 막 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좀 공장이 많은 지대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곳에는 그 지방으로 변호사 실제로 다 파견을 보내서 전담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응해 하기 위한 변호사를 새로 채용까지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형적인 사고죠. 우리 드라마에 나온 게 작업물이 무너져가지고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인명사고까지. 때 이렇게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법률이거든요. 이게 꼭 근로자가 사망한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누가 지금 파묻혔는지도 모를 만큼 하청에 맞아요. 재하청에 외주를 많이 준 상황인데 이런 경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대표자가 처벌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까 신명진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청에 막 재하청을 두고 있는 관계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고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건 그 부분은 이 아래 회사가 하고 있었어. 꼬리 그 자르기. 부분은 이 회사가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을 고용한 거는 여기 인력업체에서 이러다 보면은 중간 관리자급이라고 하죠. 그런 중간 관리자만 처벌이 되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서 뭔가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수재 변호사가 리걸 클리닉 영업에 성공해가지고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리걸 클리닉에 막 찾아와. 우리 리걸 클리닉 학생들이 막 이 의뢰인들을 대면해가지고 직접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쏘 변호사가 2, 3년 차가 돼도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실력이 그렇죠.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걸 클리닉 학생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한다? 아이, 이거는 절대. 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위험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격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학생 그냥 법을 학생, 공부해보려는 학생이죠. 대졸자들이잖아.
제도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도 우리 연수 기간이 있죠. 맞아요. 6개월 6개월 동안 연수 기간. 4월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10월까지는 연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긴 변호사인데 자기 이름으로 뭐 위임장을 낸다거나 단독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어디 조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선배 변호사를 따라다니면서만 할 수 있다. 마지막에 결국 우리 오수재님이 공찬의 존재를 알아버렸죠. 그 얘기하고 그 장면 있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막 붙여놓고 뭐라고 펜으로 팍 써놨는데 너무 소름 끼치지 정신병자 않아요? 같잖아. 실제로 내가 봤던 그 따뜻한 그 사람이 맞나? 너무 무서운데 막 내 사진을 붙여놓고 오수재 이렇게 써놓고. 이건 어쨌든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든 뭐 선의의 거짓말이었든 내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든 아니면 타이밍을 놓쳤든 사랑하는 사람과는 신뢰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근데 나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 쭉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이쯤에서 이제 러브라인 끝날 때가 온 것 같네요. 버립시다. 러브라인. 여기서 계속 이어가면 진짜 말이 안 돼. 오수재를 뭘로 보고. 일단 7조남의 미련이 나왔어. 아니야, 근데 그건 거긴 확실히 약혼녀가 정리가 나왔어. 되잖아. 정리됐어? 왜냐면 그분한테 갔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더라고. 강은서의 전 맞아. 약혼녀가 그 맞았던 것 나왔지. 같아. 근데 왜 백진기 원장의 딸이 강은서일까에 대한 의문도 아직 풀리지 않기는 했지만 강은서 왜 그 집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더라고. 강은서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치였잖아. 근데 차에 치인 거에 목격자가 나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목격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 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 공찬의 정체가 밝혀진 이 상황에서 오수재와 공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 지금 떡밥들이 회수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공찬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다른 진범이 잡혀서 공찬이 나왔는데 이 진범이 아니라 다시 이번에 백골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진짜 진범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게 정의가 바로 서는지 우리가 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남은 화제도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또 끝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